오늘은 SK텔레콤에 대해서 오랜만에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배당 시즌이 다가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요. 7월부터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단 2거래일 만에 주가가 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코스피랑 코스닥, 나스닥이 전부 다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단 2거래일 만에 7%나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사실 저는 SK텔레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지난 영상에서도 꾸준히 말씀을 드렸지만 SK텔레콤은 사실 뭐 2차전지랑 반도체 기업들처럼 단기적으로 크게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적합하지는 않아요. 시장 수익률을 나는 무조건 이기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적합하지는 않지만 나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투자할래, 예금 적금보다 조금 더 수익률을 원하고 싶어, 이런 분들한테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은 아직까지 변함이 없어요. 일단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게 된 원인은 당연히 요거죠. 미국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4.9%까지 원래 올랐었다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금요일 날에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면서 장중에는 4.9%까지 올라갔다가 조금은 그래도 다행히 떨어졌죠. 미국채 금리가 이렇게 높으면 당연히 SK텔레콤과 같은 배당주한테 안 좋습니다. 성장주한테도 안 좋지만 당연히 미국의 금리가 이렇게 높으면 달러 예금을 하면 기본적으로 금리가 5% 정도 준다는 거기 때문에 SK텔레콤 같은 배당주한테는 상대적으로 안 좋을 수가 있겠죠. SK텔레콤이 워낙 안정적인 주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보다는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미국 달러 예금이 5% 주는데 SK텔레콤이 7% 배당 수익률밖에 안 준다? 이러면 당연히 주가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은 솔직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불확실성이 확실히 있기는 해요. 지금은 최근에 배당 시즌이 다가오면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긴 하지만 배당락을 맞고 난 다음에는 또 주가가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K텔레콤의 단기적인 재물을 보면요. SK텔레콤은 올해 예상되는 DPS가 3,400원입니다. 이걸 배당 수익률로 보면 한 7% 정도가 나와요. 7% 정도 배당 수익률을 준다, 이러면 좀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은행이랑 증권주 같은 경우는 한 8%, 9% 정도 주는 종목도 있긴 한데 걔네들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통신주보다는 조금 경기를 많이 타거든요. 왜냐하면 금리가 높으면 부실 채권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충당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죠. 그러면 배당 컷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정부가 계속해서 규제를 때리면서 자본 건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배당금을 생각보다 많이 못 줄 수가 있어요. 근데 통신주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SK텔레콤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배당주를 투자할 때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그 기업이 돈이 잘 보고 있냐라는 부분인데 SK텔레콤은 그 부분에 딱 들어맞죠. SK텔레콤의 지난 10년간 이익 추이를 보면 돈을 꾸준히 잘 보고 있습니다. 물론 SK텔레콤이 2차전지 기업들처럼 갑자기 돈을 확 벌고 이런 거는 아니긴 하지만 꾸준히 돈을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배당은 꾸준히 잘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역사적으로 꾸준히 SK텔레콤은 그것을 잘 보여줬어요. 배당도 지난 10년간 안 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SK텔레콤을 예금이랑 적금보다 조금 더 수익을 원한다, 이런 분들한테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SK텔레콤을 투자할 때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미국의 실업률인데 미국의 실업률이 지금 완전 고용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낮죠. 요 정도면 일할 사람들은 다 일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이 말은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일하고 있다는 거죠. 고용주보다 오히려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강세라는 겁니다. 당연히 임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고용이 죽어야 되는데 고용이 죽지가 않습니다. 미국 경제가 워낙 견조해요, 아직까지는. 근데 요거를 좀 세부적으로 보면 최근에 논판 페이롤이라고 하는 게 금요일 날에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이 높게 나오면서 미국채 금리가 많이 뛰어 올랐었거든요. 근데 좀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비농업 고용 지수가 고점을 찍고 떨어질 때 보면 지난 역사적으로 꾸준히 경기 침체가 있었습니다. 2001년도 닷컴 버블 때도 보면 비농업 고용 지수가 고점을 찍고 떨어질 때 보면 몇 년 후에 이렇게 경기 침체가 있었죠. 그리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도 코로나 때는 워낙 순간적으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걸 예측하기는 힘들었고, 근데 지금은 보면 또 높게 올랐다가 또 다시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다.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 그러면 SK텔레콤과 같은 경기 방어주는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닷컴 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도 코로나,
갑자기 경기 침체가 생긴다 그러더라도 핸드폰을 안 쓸 건 아니죠. 인터넷은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SK텔레콤의 뭐 이익은 견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랑 3개월물 국채금리의 차이가 지금 마이너스까지 진입을 해서 지금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크고 또 이 기간이 또 많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항상 이렇게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생기면 몇 년 내에 경기 침체가 있었습니다. 1970년도 오일 쇼크도 마찬가지였고 1990년도도 마찬가지였죠. 1990년도는 뭐 동독이랑 소독이 합치면서 조지 소로스가 연란은행에 가가지고 파운드화를 쏟 때리고 이렇게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2001년도 닷컴 버블 때도 몇 년 전에 이렇게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생겼고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몇 년 전에 이렇게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생겼었죠. 2020년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다가올 수도 있다. 실제로 경기 침체가 생긴다 그러면 SK텔레콤한테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뉴욕 연준에서 측정하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확률을 지수로 나타낸 건데, 이 지수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지수가 높게 올라갔으면 항상 경기 침체가 있었어요. 1970년도 그랬고 1980년도 그랬고 90년도, 2000년도, 2008년도, 2020년도, 그리고 지금은 워낙 고용이 견조하기 때문에 소비가 또 견조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진 않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좀 세부적으로 가보면 고용도 어느 정도 좀 축소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그리고 오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진 않았지만 파트타임 잡이랑 풀타임 잡 수를 보면 파트타임은 조금 늘어나고 풀타임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 경기 침체 이슈가 일어날 때 보면 파트타임 잡이 올라가고 풀타임 잡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지금도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좀 걱정적인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뉴스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중국의 부동산 디벨로퍼가 뭐 망한다, 홍다 이슈가 있고 비구이화하는 채권을 못 갚고 있다,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 조금 불안하다. 실제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뭐 SK텔레콤도 주가가 떨어지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는 좀 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부동산 관련돼서도 이슈가 있죠. 1조나 못 꼈다고 합니다. 제2의 펀드 사태의 우려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또 괜찮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좀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투자증권이 5천억, KB국민은행이 2,800억, 하나증권이 900억, 뭐 한국투자 리얼에셋운영이 4,900억, 이지스 자산운영이 4,700억,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만기가 이렇게 도래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고금리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고 경기 침체 이슈 때문에 요게 또 부실채권이거든요. 요게 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또 전반적으로 금융권, 그리고 뭐 연계적으로 중소형 기업, 건설주, 이런 부분들이 다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요거는 워낙 유명하죠. 부동산 PF 리스크가 작년도부터 계속 있었는데, 더군다나 최근에 금리가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부실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뭐 새마을금고, 그리고 저축은행은 진짜 심각합니다. 여신사 진짜 심각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미국의 오피스 빌딩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거는 미국의 공용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는 위워크라는 기업의 주가인데, 올해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96%나 떨어진 상태입니다. 위워크가 망한다, 뭐 파산한다, 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연체율이 이렇게 높아지면 항상 경기 침체가 있었거든요. 2001년도 닷컴 버블도 마찬가지였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죠. 물론 2001년도 닷컴 버블 때는 전부 다 연체율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때는 기업 연체율이 올라갔었죠. 2020년도도 뭐 일부적으로 이렇게 연체율이 조금만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두 개의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율이 올라가면 이 연체가 지속이 되면 상각 이슈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금융사가 힘들어집니다. 금융사가 힘들어지면 이 금융사한테 돈을 빌려준 국가도 힘들고 이 금융사한테 돈을 빌린 가게랑 기업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SK텔레콤한테는 뭐 물론 SK텔레콤한테도 안 줄 수 있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주식을 투자한다 그러면 코스피보다는 좀 방어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SK텔레콤의 주가인데 코스피는 그때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반토막이 났거든요. 마이너스 48% 이상이 났죠. 근데 SK텔레콤은 주가가 거의 안 빠졌습니다. 오히려 이때 보면 SK텔레콤이 주가가 24%나 올랐죠. 그래서 경기 방어주로서 SK텔레콤은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2001년도 닷컴 버블 때는 SK텔레콤은 그때는 뭐 인터넷 닷컴자 들어간다 그러면 전부 다 주가가 올랐죠. SK텔레콤은 주가가
거의 한 300%나 올랐습니다. 근데 코스피는 오히려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때도 뭐 SK텔레콤이 경기 방어주로서의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2020년도 코로나 때는 좀 상황이 달랐어요. 그때는 코스피도 많이 떨어지고 SK텔레콤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2020년도는 솔직히 좀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좀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SK텔레콤이 뭐 배당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은 자기 주식 취득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 8월부터 1년간 5천억 정도의 자기 주식을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자기 주식을 매입을 한 건 좋은데 자기 주식 매입을 하고 소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진 않았거든요. 자기 주식을 이렇게 처분 결정에 대한 공시가 많았습니다. 보너스로 지급을 많이 했습니다. 요게 뭐 나쁘진 않은데 자기 주식을 매입하고 소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좀 불만은 있기는 해요. 그리고 자기 주식을 상여금으로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스톡옵션도 많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소각해야 되는 자기 주식을 좀 다른 쪽으로 쓴다. 이거는 좀 고쳐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좋은 부분은 최근 7월 26일 날 이사의 결정에 나타났었던 공시인데, 최근에 3천억 규모의 자기 주식을 다시 취득을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주주가치 제고가 목적이고요. 근데 다행인 부분은 일부 주식을 소각한다고 해요. 어느 정도의 규모를 소각하냐, 3천억 정도에서 2천억 정도를 소각한다고 해요. 내년도 2월 5일 날 소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주환원 정책을 강하게 가져간다라는 부분이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슈가 있는데, SK텔레콤은 이번 11월에 MSCI 편입 이슈가 있죠. 원래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려 그러면 시가총액도 커야 되고 거래 규모도 커야 되거든요. 근데 SK텔레콤은 그 기준은 충족을 하고 있죠. 다만 충족하지 않는 부분이 외국인 지분 관련된 건데, SK텔레콤의 외국인 소진율을 보면 여기 84%죠. 근데 통신산업은 국가기관산업이어서 외국인 지분이 100%까지 취득을 못 하거든요. 상장 주식 총수가 2억 1,800만 주인데 외국인 한도 주식수는 1억 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장 주식 총수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실제적으로는 외국인 지분이 한 41% 정도 가지고 있다. 41% 정도면 최근에 지분을 굉장히 많이 팔았기 때문에 요 정도 지분이면 진짜 뭐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MSCI에 편입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실히 있기는 합니다. 근데 솔직히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 그만큼 공매도도 좀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무조건 좋다고는 얘기를 할 수 없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어서, 그래서 부분들은 생각을 하면 뭐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빠지게 된 대표적인 원인은 당연히 미국제 금리입니다. 미국제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으면 단기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최근에 미국제 금리가 높아지면 경기 침체 이슈가 조금 일어날 수도 있어서 경기 방어주로서의 SK텔레콤은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배당 수익률을 보고 투자하면 그래도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한 10% 정도 가져가는 거는 뭐 괜찮은 옵션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